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팔란티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 진행하는 동안 속보로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흑자 전환 믿고 있었다고. 사실 국내에 계신 서학개미분들,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이죠. 팬데믹 당시에 정말 화려한 그런 주가를 보여줬었는데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면서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만 결국 해냈습니다. 사상 첫 흑자 전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2003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년, 3, 4년 전에 이제 상장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는 의미가 있지도 않았을 정도죠, 재무적으로요. 근데 여하튼 상장 이래 그리고 창립 이래 첫 번째 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사실 미국의 재무제표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흔히 해서 갑이라는 게 있고 넌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해서 정말 원리 원칙대로라는 게 갑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미국 증시 얘기할 때 보면 조정 이익 그리고 아니면 넌갑이라는 것은 약간 회사 측에서 재무적으로 아주 불법은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이제 상당히 자기네가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요. 갑이랑은 이제 진짜 원리 문자 그대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첫 번째 흑자 전환이라고 일단 이해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는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연간으로도 2020년 연간으로도 흑자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할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리고 올해는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있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실적을 다양한 분야로 비탄 거냐 아니면 실무하는 건데 초록색 그냥 다 비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봐서 초록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비했다. 대부분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팔란티어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두 명이라는 인물이 있죠.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과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티엘은 이제 돈을 대는 사람이고 알렉스 카프는 이제 돈도 있겠으나 머리를 대고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 두 명 다 상당히 기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신 거죠. 알렉스 카프가 어저께 얘기한 걸 보면 이제 흑자 전환하고 하면서 하나 더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챗GPT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얘기 들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미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분야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상당히 이 시장에서 커질 수 있고 그 앞에 팔란티어가 선봉에 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좋아할 만하네요. 시장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IT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언한 거 아셨을 텐데요. 알렉스 카프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주주 입장 아니면 비주주 입장에서 석상할 일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분도 많고 성격인데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여전히 갑이란 그런 기준을 보면 적자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10년에 다 사라질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살아남는다는 한 거가 이제 알렉스 카프란 사람의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고 것이 자신감이 필요했겠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다만 오늘 흑자 났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엄청나게 여전히 비싼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흑자 전환만한 재료는 없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팬데믹 시기에 어떤 고점 갈리기에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선 두 명의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의견 자체는 밸류에이션을 기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입니다. 사상첫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봐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핫스탁은 엔비디아입니다. AI 관련주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그 뒤에 진짜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AI 관련주 너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딱 답을 내려줬습니다. 이 시장이 확대될수록 엔비디아의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목표가 $255로 제시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엔비디아를 좀 대장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이제 믿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이 테슬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는 거죠. 종목으로 보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올해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아직 발표 안 해놓고 10월은 딱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보면 2월 23일 새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겠고 딱 이제 일주일 후가 되겠는데요. 그 AI 시대 경쟁을 이끌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분은 이제 좋아하니까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AI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경쟁을 이제 리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것은 주가 이제 거의 이제 더블이 난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부터. 물론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점, 아까 팔렌터는 앞으로 두세 배를 가야 되고, 이건 아직도 또 더블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바닥 시기예요. 바닥 시기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요번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2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도 역시 좋은 거 다들 인정하지만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면 또 쉬는 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또 뭐 가자 뭐 이거는 다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분명히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한 가지만 앞서 진짜 AI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AI 관련주 제가 봤을 때 한 300개 있을 겁니다. 지금 AI 분리하는 거가.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챗 GPT를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론 영어로 물어보고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요. 챗 GPT한테 AI 관련 미국 주식 뭐냐고 하면 7개 정도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엔비디아는 맞다. 아, 그래요? 챗 GPT가 얘기한 건 엔비디아였다. 뭐 재미삼아라도 여러분들 네네.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써보시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한번 쳐보시면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모르죠. 챗 GPT의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예, 저도 끝나자마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수혜주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보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사실 유럽에서 에어버스가 쫙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1월에는 확실히 보잉이 다시 한번 에어버스를 좀 압도했습니다. 1월 38대 항공기를 인도했고요. 사실 뭐 여기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걸 또 깨준 게 인도 시장과 또 밀접한 관계를 좀 보여주면서 성장을 입증해냈는데요. 결국에는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가 오늘 드디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가까지는 이것도 뭐 몇 년이 걸릴 그렇죠. 거 예. 크다라고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떨어졌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두 대의 737 맥스가 떨어진 거가 이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거의 네네. 2년 동안 737 맥스가 운행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 가격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멀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산직은 이제 늘린다고 얘기했고요. 딱 그 투자자가 좋은 얘기를 최근에 한 거죠. 생산직은 늘리는 대신에 비효율적인 부서가 인사부 그리고 금융 사이드, 재무팀 이런 쪽을 줄인다고 얘기했거든요. 딱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번에 디즈니가 이번 회계연도 말에 배당을 다시 재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에 얘기한 거가 앞으로 2025년에 배당을 재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다만 작년부터 에비타 기준으로 돈이 들어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순현금으로 작년 올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직 먼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오늘 얘기한 대로 뭐 에어 인디아에서 대규모 발주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생산적인 체제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비행기, 뭐 헬리콥터는 다른 데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진짜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큰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무슨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산다 뭐 주문하려면 어디다 주문하겠습니까? 보잉에서 하겠죠. 세상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형 항공기는요. 이게 보면 에어버스랑 보잉인데 에어버스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보잉으로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본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 종목 모두 아직까지 고점까지 갈 길은 좀 멉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탄력이 가장 좀 강한 종목들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핫스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곰도 아니고 항소도 아니다. 그럼 뭐가 남았죠? 이게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네네. 지금 보면 불마켓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불마켓이 나왔는데요. S&P 500이 불마켓이 되려면 지금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4,25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지만 일부에서 이제 불마켓인 것 같다는 느낌.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불마켓에 들어갔는데요. 시장이 큰 재미는 없단 말이죠. 올라가도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떨어져도 이제 더 애매한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동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곰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새로운 동물인데 새로운 동물이 딱 지칭하지 않았지만 시장으로 보면 저스트 마켓이라는 뜻이죠. 그냥 시장일 뿐이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뭐 저점까지 내려가는 큰 폭의 하락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저스트 마켓 아니면 어나더 애니멀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나는 뭐 상상 속의 동물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동물이라는 어떤 약간 재미난 표현을 했지만 시장에서 판단은 이런 거죠. 지금은 적극적인 성장주도 재미없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가치주 이것도 재미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시장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가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찾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자격이 그냥 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싸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성장을 약간 하든지 아니면 퀄리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퀄리티에서는 뭐 투자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든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유동비 이런 거 따지는 퀄리티 지표가 있는데, 퀄리티가 됐건 그로스가 됐건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50배 정도 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합리적인 가격대의 어떤 주식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뭐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퀄리티 주식 뭐 종목이나 ETF 몇 가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퀄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재무적 어떤 투자 자본 대비 어떤 이익률 이런 것들을 갖고 따지는 건데요. 마침 번스타인에서 합리적 가격의 퀄리티 주식 탑 10을 이번에 선정했거든요. 보이시면 퀄리티 기준으로 자기네가 그 유니버스에서 기준에서 상위 20%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상위 20%에 들어오고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너무 비싼 거를 빼고 그런 것들 보면 40% 쪽에 들어가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60% 아래쪽에 있는 60% 잡아놨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고 비자도 들어가고 어도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0개를 정도 그 구분해 놨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진 걸 보면 알파벳이라든가 올해 최근에 반등했지만 작년에 또 엄청나게 떨어진 게 어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여러분들은 뭐 포토샵이 됐건 프리미어 됐건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PDF도 어도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어도비도 있겠고요. 또 보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 비자나 마스터 이런 것 중에서 비자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ETF로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퀄리티나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중점을 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QUAL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데 퀄리티 있는 주 중에서도 리즈너블한 가격들. 그게 퀄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커리언 ETF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홈디포라든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등이 들어가겠고요. 이 오늘 얘기한 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또 퀄리티, 이걸 러셀 1000으로 넓힌 게 있습니다. 이건 QAR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종목별로 여기서 비슷한 종목이 있지만 이거는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ETF로 하신다 그러면 QUAL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참고하시려면 두 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보가 들어와서 에어비앤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오늘 좀 높게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또 발표. 맞습니다. 주가가 좋더라고요, 시간에. 그래서 시간에서 1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익스피디아가 나면서 주가 같이 떨어졌고요. 어저께 반등했고 오늘 시간에서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를 또 깜짝 놀랍게 발표했고 역시 자신감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수요 그리고 미국 내 수요도 자신 있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퀄리티 주식 그리고 또 퀄리티 ETF QAL까지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항용의 월가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